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추구 7번째 시간인데요. 추구를 보시는 건 좋은 시 구절을 보시는 건데요. 이 시 구절이 다 시가 5원 5자로 되어 있습니다. 읽기는 두자, 세자 읽으시면 되겠고요. 첫 구, 둘째 구 짝이 되고 셋째, 넷째가 짝이 돼서 두 줄씩 잘 보시면 되고, 더 쉽게 보는 방법은 위아래가 대구법이 정확히 지어진 책들입니다. 주어 역할엔 똑같은 위치에 주어가 오고 서술어엔 똑같은 서술어가 오니까 그 점은 아주 쉽게 보실 수 있고요. 먼저 낮자를 해석을 정확히 하신다면 시 해석이 쉽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화소, 성미천 두자 세자 있습니다. 화소, 성미청. 조제, 루난감, 조제, 루난감. 풍구, 군비안. 월송, 독거주, 월송, 독거주. 천천히 볼게요. 화소, 화소, 꽃화, 웃음소. 성미청, 소리성, 안일미, 들을청. 소리성, 안일미, 들을청. 두 절 한번 해보실까요? 화소, 꽃이 웃었는데요. 성미청, 그 소리가 들을 수가 없구나. 꽃이 웃는 거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꽃 웃음소리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세상의 만물이 감사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반대로 내가 이별을 하게 되면,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꽃인데 내가 행복해서 보면 걔가 웃는 것 같고, 똑같은 꽃인데 내 마음이 슬프면 걔가 나를 따라서 우는 것 같이 보이죠? 그 부분을, 자, 꽃이 웃었는데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더라 라고 한번 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조제, 세조, 울제, 세조, 울제. 눈물로 어려울란 볼간, 눈물로 어려울란 볼간입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근데 눈물을 보기가 어렵구나. 눈물 보기가 어렵구나. 새가 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분명히 짐승이기 때문에 울면 액체가 있을 텐데요. 보기는 드물죠. 그래서 새가 울면 그 눈물을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위치 볼까요? 꽃, 새. 웃었네, 울었네, 소리 났네, 눈물 흘렸네, 아니네, 어렵네, 들었네, 봤네. 쉽지요? 그래서 꽃이 웃었는데 그 꽃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고요. 새가 울었는데 그 눈물을 보기가 어렵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한번 볼까요? 풍구, 군비 아닙니다. 바람풍, 몰구. 바람이 몰아냈어요. 뭐를? 군비안을. 무리군 날비 기러기안. 무리군 날비 기러기안. 바람이 떼지어 나는 기러기들을 몰아냈고, 자, 월송 독거주. 달월 보낼송 홀로도 갈거 배주. 달이 보냈어요. 뭐를? 혼자 동동동 떠가는 배를 보내줬어요. 달이 혼자 이렇게 떠가는, 밤에 떠가는 배를 이렇게 조금 잘 가라고 이렇게 배웅하는 사람이 달밖에 없다는 뜻으로 하겠죠. 시적 화자가 달이 보내주더라. 혼자 떠가는 배를 보내주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몰아주고 달이 보내주고 많은 기러기들을 혼자 떠가는 배를 해서 정확히 대꾸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는 천천히 보시면 그 맛이 아주, 왜 우리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곱씹어 먹으면 더 맛있고 또 먹고 싶고 이런 맛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것처럼 시 구절도 하나씩 천천히 해석하시고 상상하시고 음미하시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이 웃었는데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더라. 새가 울었는데 눈물 보기 어렵더라. 바람이 기러기들을 잘 나르라고 몰아주고 달이
혼자 떠가는 배를 배웅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자연 풍경을 읊었네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소원, 앵가헐, 소원, 앵가헐, 장문, 전무다, 풍창, 등이멸, 월옥, 목난성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보셔야 될 겁니다. 소원, 작을소 동산원, 앵가헐, 꾀꼬리 앵, 노래가 쉴헐. 꾀꼬리 앵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쁜 새여서 많이 그렇고요. 옛날에 이렇게 꾀꼬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소원, 작을소 동산원이니까 동산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아주 작은 동산에 꾀꼬리앵 노래가 쉴헐. 자, 보십시오. 꾀꼬리 노래가 쉬다라고 해서 작은 동산에 꾀꼬리가 앉아서 울다가 잠깐 쉬어가요. 작은 동산에 앉은 꾀꼬리가 노래가 쉬는 곳. 이 작은 동산은 꾀꼬리가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장문, 긴장, 문문, 나비접, 나비접, 춤출무, 마늘따. 나비접, 춤출무, 마늘따입니다. 긴 문에, 기다란 큰 문에 누가 왔어요? 나비들이 와서 춤을 춰요. 그런 애들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많아요. 그래서 긴 문에 춤추는 나비가 많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산, 긴 문, 꾀꼬리가, 나비가 노래해요, 춤춰요, 쉬어가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했죠. 그래서 작은 동산에 꾀꼬리가 노래를 쉬어가는 곳이고 긴 문에는 나비들이 춤추는 곳인데 나비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자연 경관이 추구에는 참 많은데 자연 환경 오염 때문에 나비 보기도 정말 세상에서 무슨 뭐 보석 보듯이 애들 나비 보면 너무 신기하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돼서 나비 보기도 힘들고 꾀꼬리는 동물원이라 가야 볼 수가 있고요.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다 맞다워서 이렇게 시로 썼는데. 세 번째 볼까요? 풍창등이멸, 풍창등이멸, 바람풍 창창, 등잔등 시우리 멸할멸. 자, 바람이 창문에 불어오니까 방 안에 있는 등불이 쉽게 뭐해요? 꺼져요. 이건 1, 2, 3, 4, 5예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바람이 창문에 깃드니 등불이 쉽게 꺼지는구나. 옛날에는 창호지 그냥 종이 한 장만 붙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냥 방으로 숭숭숭 들어와요. 그럼 조금만 사람 움직여도 움직임과 숨김에도 촛불이 훅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창문에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니까 쉽게 촛불이 꺼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아래 볼까요? 워록 목난성, 워록 목난성, 달월 지복 꿈몽 어려울란 이룰성. 달월 지복 꿈몽 어려울란 이룰성자입니다. 달이 집에 비쳤죠. 그랬더니 그러면 방 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해요. 잠을 잘 때는 어두워야 되는데 달빛이 집 안에 들어오니까 잠을 푹 자지 못해서 꿈을 꿔요. 꿈을 꿨더니 잠을 푹 자기가 어렵고 이루다니까 꿈 꾸면서 잠을 자니까 푹 자기가 어렵더라를 난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빛이 집에 들어오니 꿈을 계속 꾸어 잠을 잘 이루기가 어렵더라. 아니면 꿈 꾸면서 어렵게 잠을 청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의역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하고 달하고 대꾸죠. 창문하고 집하고 대꾸고 등잔불이 쉽게 꺼졌다. 꿈을 꾸다 보니까 어렵게 잠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어렵게 꿈을 꾸면서 어렵게 잠을 이루게 되더라 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서 잠 얘기를 좀 하면요. 여러분은 꿈을 꿔야 잠을 잘 잤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지요. 꿈을 꾸면 밤새 잤는데도 잠을 안 자고 내가 계속 살아있는 느낌, 활동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꿈을 안 꾸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러면 푹 자려면 여러 가지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먼저
불을 끄고 아주 깜깜하게 자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때는 불빛이 하나도 안 나게 스마트폰 보는 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도시에서 살면 가로등빛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빛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을 치고 아주 깜깜하게 잔다면 피로회복도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때를 알았나 봐요. 달빛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잠자기가 어렵답니다. 정말 우리 소년들 다 아셨어요. 백로, 천점설, 황앵, 일편금이다. 동서, 기말리, 남북, 불능척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백로, 천점설, 황행, 일편금, 동서, 기말리, 남북, 불능척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흰백, 백로로, 해오라기로, 일천천, 점점, 눈설. 정확히 그냥 1, 2, 3, 4, 5인데요. 하얀색 백로. 하얀색 백로는 꼭 뭐같이 보이냐면 1000개 점을 찍은 뭐 같아요? 눈 같아요. 이게 1000개 점을 찍었는데 뭔 색으로 찍었어요? 눈빛색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흰색 해오라기 백로는 꼭 1000개의 점을 찍은 눈같이 보인다. 이게 눈이 1000개가 막 그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렇게 하얗다는 말을 쓴 거고요. 황앵입니다. 눌황, 꾀꼬리앵, 누르황, 꾀꼬리앵, 한일, 조각편, 쇠금입니다. 누런색 꾀꼬리, 누런 꾀꼬리가 멀리서 봤더니 뭐처럼 보였냐면 한 조각의 금덩이처럼 보였어요. 아주 노란 빛이 금색처럼 예쁜 색깔을 띄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꾀꼬리 앵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앵무새라고 있다면 앵무새는 보통 초록빛깔 또 알록달록빛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꾀꼬리, 노란 꾀꼬리예요. 그래서 노란색 꾀꼬리를 멀리서 봤더니 어떤 색깔이에요? 한 조각 금색깔 같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흰색, 노란색, 백로, 꾀꼬리, 1000개, 1개, 점, 조각, 눈빛, 금빛. 정확히 맞죠? 그래서 하얀 백로는 1000개 점을 이어서 만든 하얀색 눈빛 같고 노란 꾀꼬리는 한 조각의 금덩이 같은 금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쉽지요? 또 한번 볼까요? 동서기말리입니다. 동력동, 선역서, 몇기, 일만만, 마을리. 동력동, 선역서, 몇기, 일만만, 마을리자입니다. 보십시오. 동쪽과 서쪽은 몇 말리가 될까? 뭐 할까? 몇 말리나 될까? 동과 서, 우리나라 지구본을 보게 되면 동과 서의 길이를 재고 몇 리, 신리, 백리, 만리 이렇게 리로 계산하면 몇 마일이나 될까? 잘 모르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남영남, 북녘북, 안이불, 능알릉, 자척입니다. 남영남, 북녘북, 안이불, 능알릉, 자척. 남쪽과 북쪽은 자로 능이 잴 수가 없구나. 끝과 끝을 어떻게 자 하나로 재겠습니까?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위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기기가 있지만 옛날 사람들 생각에 세상이 너무 넓고 넓어서 남과 북은 자로 잴 수가 없고 동과 서는 정말 얼마나 길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과 서는 몇 마일일까? 남쪽과 북쪽은 자로 못 잰다 라고 해서 세상이 아주 끝없이 넓고 광활함을 표현한 19절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동서남북을 써놨죠. 몇 아니다 말리냐 자로 뭐 하냐 해서 여기 부사가 오는 걸 그대로 위치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윗줄 아랫줄을 꼭 짝꿍씩 잇고 있는 이런 걸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등장을 했죠. 자, 흰색 해오라기 백로가 1000점의 눈빛 같고 노란 꾀꼬리는 한 조각의 금 같으며 동과 서는 몇 마일이나 될까? 남과 북은 자로 잴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첫 구절 배우셨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아주 멋진 구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구주 매화라기요. 자, 개행 주ገብ성
죽순, 황독각. 여기서 보시면 송아지 독자입니다. 뿔과 황독각. 고사리 궐자입니다. 궐아 소화권. 궐아 소화권.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해석을 하면 구주 매화라. 자, 개구 달릴주 매화매 꽃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떨어질 낙이에요. 두자 세자 한다고 했으니까 구주 개구 달릴주. 개가 달려가니까 매화락이다. 매화꽃이 뭐 한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다. 이건 약간 수식어 전제하에 뭘 생각하고 해야 되냐면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그 눈에 막 개가 뛰어갑니다. 그러면 개 그 눈 쌓인 곳에 개 발바닥 자국이 나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렇게 났다고 치면 이게 꼭 개가 지나가는 것마다 탁탁탁탁 하니까 시적으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매화꽃이 떨어져서 톡톡톡톡톡톡 밝히는 것처럼 보였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19절 볼 때마다 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쓰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가 달려가니 매화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였더라. 그럼 두 번째 볼까요? 개행 주겹성입니다. 그 눈빛에 누가 왔냐 이제? 닭이 지나갑니다. 닭개 단일행. 그랬더니 대나무죽 이벽. 대나무 잎이 생기더라. 저도 또 이렇게 그려봤어요. 대나무 잎이 닭발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뒤에 닭이 지나가니까 눈빛에 탁탁탁탁 하는 것이고 대나무 잎이 쩍쩍쩍 찢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개가 달려가니 매화꽃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고 닭이 지나가니까 대나무 잎이 생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둘이 짝꿍이 돼서 개, 닭, 달려가, 가, 매화꽃, 대나무, 꽃이 잎사귀 떨어져 생겨. 이런 식으로 정말 멋진 표현 해놨죠. 마지막 이 3, 4 구조도 보시는데요. 대나무죽, 죽순순, 대나무죽, 죽순순, 누루황, 송아지도, 뿔각자입니다. 자, 대나무 죽순은 뭐처럼 보였냐면 누르황 송아지 독자입니다. 송아지 독은 아주 큰 소가 아니라 우리가 음매하는 작은 소예요. 그 작은 소도 뭐가 나냐면 뿔이 조금 나죠. 엄청나게 큰 소, 어미소는 뿔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뿔이 작게 나오는데 그게 뭐처럼 보였어요? 대나무 죽순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죽순은 꼭 뭐같이 보였어요? 누런 황소 송아지 뿔같이 보였어요. 맞지요? 그럼 마지막 볼까요? 고사리궐 싹 아자입니다. 고사리궐 싹 아. 고사리가 싹이 나고 있는 모습은 소화권이다. 작을 소 아이야 주먹권. 작은 아이가 이렇게 손을 오그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답니다. 우리 뱃속에서 태아 사진 찍으면 애기가 이렇게 손 모으고 있는 그런 것처럼 고사리 잎사귀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했을까요? 대단한 상상력이고 표현이지 않습니까? 대나무 죽순은 소나무 뿔같이 생겼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 고사리의 그 싹은 어린아이 손 같다고 하고 대단한 창의력과 상상력 같아요. 저도 아이 키워보면 아이가 어렸을 때 근데 구름을 보고 엄마 저 구름은 엄마 구름이고 저 구름은 꼭 사자가 따라오는 것 같으네. 엄마 저 구름은 배야 배 막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놀이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둘 다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반응해서 엄마는 뭐처럼 보이네 뭐처럼 보이네 이렇게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물 하나 보더라도 사물에 어떤 것처럼 생겼다라고 느끼는 걸 이걸 다시 또 글로 이렇게 썼다는 거 그걸 또 한자로 썼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한시가 됐다는 거 참 멋지고도 멋집니다. 한자 선생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쪽 구절, 특히 이 두 줄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외워두셔도 좋고 상상하셔도 좋고 그림 하나 그려도 좋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그 추구의 구절은 8줄 배우시겠는데요. 첫 번째, 백운산상계, 명월수중주, 황복료, 초록백마시라는 시를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19절을 보실 때에는 두자, 세자 띄는 거 항상 제가 말씀해 드렸죠. 첫 번째 구절인 백운산상계라고 했습니다. 흰백, 구름은 매산, 윗상, 덮을개고요. 흰 구름입니다. 흰백 구름은 흰 구름은 산상계, 산 위를 덮고 있다.
흰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있는 그림을 그린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보면 좋겠죠? 그럼 아랫 구절을 한번 볼까요? 아랫 구절은 어떻게 했냐? 밝을명, 달월, 물수, 가운데 중, 구슬주. 밝은 달이 물 가운데 뭐처럼 있어요? 구슬같이 보입니다. 밝은 달은 우물 속에 있는 구슬 같구나. 밝은 달은 물 가운데 구슬같이 보이는 겁니다. 19절 두 개를 보세요. 하얀 구름, 밝은 달, 산 위, 물 가운데 덮었다 구슬이다. 아주 명확하게 대꾸가 보고 있는 걸 보시죠?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꽃화 불구롱 누르왕 벌봉 시끄러운 요. 시끄러울 요자 좀 처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자씩 하니까 붉은 꽃에 노란 벌이 시끄럽네. 꽃에 노란 벌들이 막 날아와서 꿀을 따려고 왔겠죠. 꽃가루 따려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시만 읽었는데도 뭔가 막 생각이 나는 듯한 매력이 있죠, 한시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풀초, 푸를록, 흰백, 말마, 여기도 울시자 좀 어렵죠? 시끄러운 요만큼이나. 이 푸른 초원 위에 초록색 이 초원에서, 풀이 가득한 초원에서 백마가 울고 있어요. 근데 운다는 표현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윙거리면서 막 뛰어놀고 있는 백마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붉고 푸른 푸르고 노란색 벌이 시끄럽고 하얀 말이 울고 정확하게 또 짝꿍을 이루는 시를 하나 보시죠. 잘 보시면 자, 보십시오. 흰 굴은 남산 위에 덮여 있고 밝은 달은 우물 속에 구슬 같구나. 붉은 꽃에 노란 벌들이 날아와 시끄럽게 떠들고 초원 위에서 백마가 뛰어놀고 있네 라는 구절을 이렇게 두자, 세자, 두자, 세자 하면서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구시는 자연시를 많이 읊조리는 게 많아 예쁜 시들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흰 구름 남산 위에 덮고 밝은 달 물 아래 떠 있고 요즘 달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흰 구름 보기도 힘들고 안타깝죠. 그다음 여기도 보시면 벌 보기도 힘들고요. 백마를 쉽게 볼 수가 없죠. 저 이 시 보면서 안타깝다. 이게 한 50년 후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봤네요. 두 번째 시 볼게요. 자, 오늘 배우실 거 두 번째 거는 경전 매춘새 급수 두월광 화호 난화골 지인 미지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까요? 한번 더 읽을까요? 경전 매춘새 급수 두월광 화호 난화골 지인 미지심이라. 제가 해석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 이것만 보고 해석되면 최고급 수준이십니다. 그런데 겁내지 마세요. 두 자씩, 세 자씩만 해석하면 돼요. 이거 한자만 알면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첫 구절 보면 밭갈경, 밭전, 무들매, 봄춘, 빛색입니다. 밭을 갈았죠. 밭을 갈면 봄색이 묻혀요. 저 이 19절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표현 같은데요. 멋지죠? 밭을 갈았더니 봄빛이 없어져요. 풀들이 다 땅으로 꺼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밭을 가면 봄빛이 묻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구절. 급수 두월광입니다. 물기를 급, 물수, 말두, 달월, 빛광입니다. 물을 길러왔더니 달빛도 한 말 내가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의 정중월이라는 이규보시에서 한번 보셨죠? 중이 물을 길러왔는데 달도 같이 떠왔다고 생각하고 왔더니 자, 달에 이르렀더니 그 달을 없어졌다는 거. 그거 허무함을 봤던 한시 있었는데 여기도 물을 길러와서 달빛도 같이 길러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코 보실까요? 밭을 갈고 물을 길고 봄빛이 달빛이 묻었다 길러왔다. 정말 멋지게 짝꿍 잘 됐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림화 호랑이호 어려울란 그림화 뼈골입니다. 호랑이를 그리지만 그 안에는 호랑이 뼈를 그릴 수는 없다. 당연히 호랑이 해부를 그리는 그림인 뼈는 그리지만
두 개를 동시에 그리면 호랑이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그릴 수 있지만 호랑이 뼈는 그릴 수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 아래도 너무 멋집니다. 지인 비지심이라. 사람을 알지 너무 좋아서 해석부터 아니라고 알지 사람인 아닐미 알지 마음심입니다. 사람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긴 힘들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호랑이를 그리다 사람을 알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 마음 알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 알기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힘들죠.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겠고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자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여자이긴 한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상대방한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뗐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쵸? 진짜 힘들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밭전, 밭갈경 밭전에서 우리 밭 갈아서 봄빛을 묻었고 물을 길렀는데 달빛도 같이 길러왔고 호랑이는 그릴 수 있지만 호랑이 뼈는 그릴 수 없고 사람을 알긴 알지만 그 사람 마음은 다 알 수 없더라 라는 구절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투엽 상전락, 춘화 우후홍, 우적 사안박, 풍내 수선동이다 라는 한자 보시겠습니다. 추엽 상전락, 춘화 우후홍, 우적 사안박, 풍내 수선동 한자를 하나씩 하나씩 보셔야 되고 두자 세자 끊어서 보시면 편하십니다. 자, 첫 번째 가을추 이벽 서리상 앞전 떨어질 낙이니까 추엽 상정락 두자입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가을 나뭇잎은 서리가 내리면 떨어진다. 서리 앞전에 떨어진다. 서리 맞아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한자죠. 가을 나뭇잎 서리가 내리면 떨어지고 가을 되면 우수수수 떨어질 때 우리도 좀 우울감이 좀 들죠. 두 번째 구절 볼까요? 춘화 우후홍, 춘화 우후홍, 봄춘 꽃화 비후 뒤후 붉을 홍자입니다. 봄꽃은 비가 오면 뭐해져요? 붉어져요. 자, 비교를 좀 해볼게요. 가을잎은 서리 맞아 떨어지지만 봄빛은 비 맞으면 붉어집니다. 자연의 이치인데 어찌 봄과 가을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우적입니다. 비유 물방울적 모래사 얼굴한 묶을박. 비유 물방울적 모래사 얼굴한 묶을박. 자, 비물방울이 백사장, 모래사장 얼굴을 묶었다 이 말이니까 비가 툭툭툭 떨어지면 모래사장 그 모래들이 어떻게 해요? 툭툭툭 뭉치게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백사장 모래들이 뭉치다. 백사장의 모래들을 백사장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멋진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풍내 수선동입니다. 바람풍, 올레, 불수, 먼저선, 움직일동. 바람이 부니까 물이 먼저 움직여요. 바람 불면 수평선 바다가 휘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물이 먼저 움직인다. 바람이 불면 물이 먼저 움직인다. 여기도 보세요. 빗방울이 바람이 오고 모래바닥, 그 다음 먼저 묶었다, 움직였다. 이렇게 딱 대꾸를 하는 구절을 보시는 겁니다. 네 줄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가을 나뭇잎은 서리 앞에 맞았더니 떨어지고 봄꽃은 비 왔더니 붉어지고 비가 내리면 백사장의 모래들이 뭉치게 되고 바람이 불면 물결이 알아서 움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시만 읽어도 가을이 봄이 바닷가가 바람이 보이는 듯 하지요? 잘된 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취화, 여, 순, 첨, 뾰족할 첨, 탈변, 승두원, 천경, 서북변, 집이 동남계다, 치화, 여순첨, 탈변, 승두원, 천견, 서북변, 집이 동남계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 자씩 보면 돼요. 불치, 불화. 불을 불었어야. 누가? 여순첨이다.
불을 부는 여자의 입술이 뭐하다? 뾰족하다. 이거는 그대로 가네요. 불 부는 여자 입술 뾰족하다. 그 다음에요. 벗을 탈, 곡갈변, 중승, 머리두, 그 다음 둥글 원자입니다. 벗을 탈, 곡갈변, 곡갈벗은, 중승, 머리두, 둥글원. 그 스님의 머리가 둥글다. 곡갈 모자 벗은 중의 머리가 둥글다. 그럼 보십시오. 취화녀, 불 부는 여자, 탈변승, 고가를 벗는 중, 입술이 머리가 뾰족해 둥글어. 이렇게 정확하게 댓글을 대는 구절 보고 계시죠?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 천경 서북변. 자, 보세요. 하늘천 기울경 서역서 북녘북 가변입니다. 하늘은 서쪽과 북쪽 변두리로 기울다. 이 하늘로 이제 해가 질 때 서쪽과 북쪽 면으로 해가 지잖아요. 동쪽과 남쪽 면에서 뜨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그 아래는 땅은 어떻게 됐다? 지비 동남계다. 땅지 나들비 동력동 남영남 지경계. 땅은 동쪽과 남쪽의 경계선으로 낮아져서 이어지고 있더라 라고 해서 됐고, 보십시오. 하늘은 기운다, 땅은 낮아졌다. 서쪽과 북쪽가로, 동쪽과 남쪽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정확하게 하늘과 땅을 또 한 번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항상 시를 보실 때는 두 줄씩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불꽃 부는 여자 입술 뾰족하고 곡갈벗은 중벌이 둥글며 하늘은 서쪽 북쪽가로 기울었고 땅은 동남쪽 경계선으로 낮아지고 있더라를 배우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실 건 화유중개일 임무갱소년 조축화간접 개쟁조중충이라고 합니다. 화유중개일 임무갱소년 조축화간접 갱생조충중입니다. 한번 보시면 두 자씩 세 자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꽃화 이슬류 무거울증 10개 날일입니다. 꽃화 이슬류 무거울증 10개 날일. 자, 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피어나는 날, 다시 맞을 수 있으나, 자, 보세요. 꽃이 개화하는 날을 다시 꽃이 있다. 개화, 피는 날이 무거울증, 겹칠증이 있습니다. 꽃이 개화하는 날은 다시 있을 수 있는데 짝꿍은 당연히 없다가 오겠죠. 볼까요? 자, 임무갱소년이다. 사람인 없을문. 사람은 없다. 다시갱 젊을소 해년. 다시 젊은 소년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 무상을 좀 느끼는 19절이네요. 꽃이 다시 피는, 꽃 피는 날이 다시 있다. 사람은 소년이 다시 될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는 걸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은 조축, 화간, 접인데 재밌어요. 이것도 새조, 쪼출쭉, 꽃화, 사이간, 나비접입니다. 새가 쫓아가요. 어디를? 여기 꽃과 꽃 사이에 나비들을 쫓아다녀요. 새가 꽃 사이에 있는 나비들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꽃과 새들이 막 꽃밭에서 날아다니는 그림이 생각이 나시죠? 자, 그 다음 닭개 다툴쟁 풀초 가운데 중 벌레 충자입니다. 닭개 다툴쟁 풀초 가운데 중 벌레충. 그러면 닭들은 싸워요. 어디서? 풀벌레 가운데에서 닭들이 근데 벌레들을 잡아먹잖아요. 닭은 풀 속에 있는 벌레들을 다투어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서로 먹으려고 닭들이 다투는 거겠죠. 자, 여기도 정확히 보세요. 새와 닭, 쫓다, 다투다, 꽃 사이 나비, 풀 가운데 벌레. 정확하죠?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시를 보신다면 꽃이 다시 필 날은 있지만 사람이 소년이 될 수는 없고 새가
꽃 가운데 있는 나비들을 쫓아다니고 닭들은 풀 가운데 있는 벌레들을 서로 막으려고 다투다. 우리 이 첫 구절과 둘째 줄에서 한번 쉼하게 되죠. 저는 그러던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날로 다시 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 보니까 다시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닥 그렇게 많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다면 가고 싶냐? 여러분도 한번, 근데 이게 대면 교육이 아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가고 싶습니까?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것들을 다시 또 해야 된다면 안 가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해서 미래에 그냥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데 이렇게 직장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바쁘게 사는 여자로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 키우랴, 또 완벽하게 일도 해나랴, 뭐, 여러 가지 시댁이, 친정일, 이런 거 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혼자 너무 동동동 거리고. 그래서, 아, 가라고 하면은, 근데 갈 수만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가지만, 내 선택에 의지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안 갈랍니다.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어. 자, 젊은 시절이 좋긴 한데요. 예쁘고 곱고 그런데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년으로 다시 갈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그 다음 시 볼게요. 산영 추불출이요. 월광소 한생이라 조원 사등수요. 견패 객도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산영 추불출 그다음 월광 소환생 조헌 사등수 견패 객도문이라 천천히 하나씩 볼까요? 매산 그림자형 밀추 안이불 날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산 그림자는 밀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산 그림자 손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지요.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시로 쓸까요? 정말 시 쓰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월광소 환생인데요. 달, 월, 빛광, 쓸소, 다시환, 돌아올 환, 다시환자로 하시면 됩니다. 날생, 여기서는 다시환. 자, 달빛은 쓸어도 쓸어도 다시 생깁니다. 진짜 달빛은 쓸어도 다시 생기죠. 여기 보시면 산 그림자는 밀어도 밀어도 안 나가고요. 달빛은 쓸어도 쓸어도 다시 생기죠. 그냥 읽으면서 상상이 되죠. 산 그림자, 달빛,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의 현상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세조, 쥐적일헌, 뱀사, 오를등, 나무 숫자입니다. 세조, 쥐적이다. 시끄러울 헌, 떠들 헌. 새들이 찍찍찍찍 이렇게 뭐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지적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나무 위로 올라옵니다. 뱀이 왜 올라옵니까? 아주 무서운데요. 잡아먹으려고 오겠죠. 그래서 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견 손님 짖을 패자입니다. 개견에 입구만 집어넣으니까 개가 짖는다가 되죠. 손님객 이를 또 문문입니다. 개가 짖으면 누가 오는 암호예요? 그렇죠. 손님이 오는 암호죠. 개가 짖는 것은 손님이 문 앞에 있다는 증거다. 자, 여기 보시면 새가 떠들면 새가 지적이면 뱀이 나무 위로 올라오고 개가 짖으면 손님이 온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왔네요. 산 그림자는 밀어도 나가지 않고 달빛은 쓸어도 다시 생기며 새가 지저귀면 뱀이 올라오게 되고 개가 짖으면 손님이 오더라. 개가 짖으면 손님이 온다는 표현에서 요즘은 집에서 애완견들을 키우잖아요. 상당히 이제 시끄러우니까 또 성대 수술도 하고 그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가끔씩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예쁘게 강아지 안고 타시는 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개한테 잠깐 물리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고 만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사이즈가 큰 개들이 탄다거나 지나가게 되면 움츠리게 되는데 그 개 견주들의 공통적인 대사가 딱 한마디 있죠. 저희 아이는 안 물어요, 안 무서워요 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를 좀 배려해서 조금만 더 안아주시고 풀어주지 말고 목줄을 조금만 더 당겨주고 이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는 정말 예쁜 아이죠. 알지요. 그렇게 정말 자식보다 귀하게 키운 거 아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걔한테 물려보거나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안아서 그 사람 먼저 지나가게 한다든지 두렵지 않게 좀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는데요. 옛날에는 집에서 안 키우고 다 마당에서 하니까 이렇게 개가 짖으면 아 손님이 온갑다라고 하죠. 가끔씩 손님도 안 오는데 막 짖으면 어른들이 도깨비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보실 것은 풍래, 수면빈, 우재, 운시산, 석준, 장사권, 봉침, 문장필 이런 문장 배우시겠습니다. 한자가 어려운 자들이 몇 개 있죠? 빈이나 제자나 준자 같은 거 많이 보시지는 않을 건데 또 이렇게 한시에는 가끔씩 어려운 한자들을 넣어서 압축을 하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풍래 수면빈이라고 했습니다. 바람풍, 올래, 물수, 여기서는 그 얼굴면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면, 면면, 찡그릴 빈자입니다. 찡그릴 빈 특이하죠? 우리가 효빈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찡그릴 빈자입니다. 이렇게 다섯 자가 되는 시는 두 자, 세 자 끊기 때문에 두 자를 먼저 해석하시고 그 다음 세 자를 하시는 게 규칙이니까 풍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수면 빈이다. 물 수면이 찡그리더라. 자, 수면이 찰랑찰랑 거리는 걸 찡그릴 빈을 써서 바람 불면 물 수면이 움직이잖아요. 잘 표현해 놨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제 운시산이에요. 비유, 비갤체, 구름은 처음시 흩어질 산입니다. 여기도 두 개씩 보십시오. 비가 겠더니 구름이 드디어 어때져요? 처음처럼 슈 흩어집니다. 비는 구름에서 내리기 때문에 비가 그쳤다는 얘기는 구름도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구름이 흩어지더라 라고 자연현상을 썼습니다. 석준 장사권입니다. 돌석 걸터 앉을 준입니다. 어렵죠? 그 다음 장수장 선비사 주먹 권자입니다. 돌 큰 언덕 위에 걸터 앉았더니 이게 언덕 위에 있는 큰 돌 모양이 뭐같이 보여요? 장사의 주먹같이 보입니다. 자연을 사람 형상처럼 비유를 하고 언덕 위에 돌이 하나 이렇게 웅크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게 꼭 이렇게 주먹을 쥔 것처럼 떼뚱하니 이렇게 산에 있다는 표현을 꼭 돌 위에 있는 모양이 주먹 같다. 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상상력을 발휘해서 엄마 저 구름은 뭐 같아? 엄마 저 산은 꼭 용 같아. 엄마 저 바위는 호랑이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시를 짓는 작자도 돌 위에 있는 언덕을 보고 아우 저거 돌 모양이 꼭 장사 주먹 모양 같이 보이네 라고 해서 이렇게 시 한 수를 쓴 것 같습니다. 한 줄을. 그 다음 자 볼까요? 봉침입니다. 봉우리봉, 뾰족할 침, 문장 필이다. 문장, 그럴문, 글장, 부필입니다. 자, 뾰족한 봉우리는 문장을 쓸 때 쓰는 뭐 같아요? 붓 같아요. 이것도 비유법이죠. 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봉우리가 우리 붓글씨 쓸 때 보면 이렇게 붓 끝 모양처럼 끝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나 자기 옆에 있는 이런 사물을 비유해서 꼭 그 뾰족한 봉우리가 붓끝 같네 이렇게 보는 거죠. 시를 짓는다는 건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자연하고 이렇게 결합하면서가 또 기초적인 시 쓰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 보시면 바람이 불면 수면이 철랑거리고 비가 겠더니 구름이 흩어지고 꼭 웅크려 있는 저 돌 모양은 장사 주먹같이 보이고 뾰족한 봉우리는 붓글씨 쓸 때 쓰는 문장 쓸 때 쓰는 붓끝 끝 같네 라고 이렇게 시를 하나 진 거죠.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봉 탱천립입니다. 버틸 탱자 이거 어려워요. 장강 할지거입니다. 야광 천저수
강청, 월근인입니다. 이것 하나씩 볼까요? 고봉탱천립입니다. 높을꽃, 봉우리봉, 버틸탱, 하늘천, 설립 똑같아요. 두자 보셔야 되죠. 높은 산 봉우리는 뭐같이 보여요? 하늘을 버텨주고 있는, 하늘을 받쳐주고 있는, 하늘을 지탱해주고 있는, 딱 그 지탱해주면서 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는데 얘네가 꼭 하늘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취지가 참 멋있잖아요. 하늘이 있는데 꼭 산들이 하늘 내려오지 말라고 지탱해지는 기둥처럼 보이는 걸 가끔씩 그렇게 보일 때 있어요. 높은 산 보면. 그래서 그걸 또 시인이 이렇게 놓치지 않고 높은 산봉우리가 꼭 하늘을 받쳐주는 기둥같이 좀 서 있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장강 할지거예요. 긴 강은 벨할 땅지 갈 겁니다. 꼭 땅을 막 가르면서 땅을 막 헤치면서 오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강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땅이 있었는데 땅을 쫙 이렇게 갈려내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강을 또 이렇게 땅을 베고 가는 걸로 봤네요. 그 다음이요. 광야 천저수입니다. 들야 넓을까? 들이 아주 넓어요. 하늘천, 낮을저, 나무수입니다. 그 들이 많이 넓으니까 꼭 하늘이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 넓은 들판에 나무 하나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뒷배경은 다 뭐겠습니까? 하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은 들이에요. 들이 넓으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하늘이 나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늘이 그냥 배경처럼 넓은 들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하늘은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강청 월근입니다. 자, 강강 맑은 강 때문에 월근인입니다. 꼭 달이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맑은 강에 달이 이렇게 비치니까 달은 하늘에 있는데 내가 얼른 가서 이렇게 잡으면 잡을 것처럼 내 가까이에 있지 느껴지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강이 맑으니 거기에 뜬 달 모양이 비쳐서 꼭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해서 자연과 사람을 또 이렇게 비유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높은 산봉우리는 하늘 버텨주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고 긴 강은 땅을 갈리는 것처럼 보이고 넓은 들판에 나무 하나는 꼭 그 넓은 하늘은 그 밑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맑은 강에 달이 꼭 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과 사람이 같이 있는 느낌을 시적으로 좀 표현한 추구시 오늘 두 개 보셨습니다. 자, 오늘 유명한 시가 먼저 두 줄이 나오는데요. 조숙 지변수 승고 월하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당나라 시인 가도의 하반부 시입니다. 수조 부환몰 산운단 부연입니다. 다시 부자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조숙지변수라고 했습니다. 두자 세자 본다고 했죠? 새가 잠을 잔다. 새조 잠잘수. 연못지 가변입니다. 연못가 어디에서? 나무수. 그래서 새가 연못가 나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새가 잠자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새가 짹짹거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조용하니까 시인이 쟤 자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 뒷구절은 승고월하문이라고 해서 그 산새가 있는 깊은 산 속에 중승 북고 달월 아래야 문문입니다. 중승이 두드린다. 달 아래의 문을 이라고 했습니다. 중이 달 아래에 있는 문, 밤에
문을 살짝 두드린다고 하면 그 연못가에서 자고 있는 새는 어떻게 될까요? 깨겠죠. 그런데 중마음에 그런 자연의 예쁜 새를 깨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방금 앞에서 봤던 조숙지변스와 승고월화문은 당나라 시인 가도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앞 두 구절이 있고 이 마지막 전구와 결구의 직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를 짓고 바로 이 붓고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로 할까 밀퇴로 할까. 그래서 중이 문을 두드린다고 할까 민다고 할까 고민하는 중에 당나라 시인 중에 최고였던 그때 당시에 한유가 행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유의 행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높은 분 오면 가마 오면 이리 비껴라 하면 비껴야 되잖아요. 그걸 비키지 못하고 가마와 또 행렬과 부딪히게 돼서 통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들이 가도를 불러서 너 뭐냐고 했겠죠. 그래서 가도가 여차여차해서 막 변명을 하니까 가마에 타고 있던 한유가 밖이 너무 시끄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가도가 한유한테 다가가서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제가 시를 짓다가 당신의 행차를 몰라 이렇게 혼란스럽게 행차를 방해했다. 죄송하다. 그런데 당신도 대단한 시인이라고 하니 내 19절 하나 뭐 하나 좀 고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유가 도대체 무슨 시길래 그렇게 골몰하며 그랬니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방금 이 구절을 말합니다. 중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고 해야 될까 민다고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유가 이 고자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고치는 걸 퇴고 작업이라고 하죠. 밀퇴, 여기다가 또 붓고에서 우리 퇴고의 유래가 바로 이 붓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고의 유래는 이렇게 가도의 시 이 고자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고쳐줘서 그 행차도 가고 가도도 만족스러운 시를 했다는 게 그 시의 뒷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구절이 나왔네요. 그 다음은 조수 부환몰입니다. 아니 수조죠. 물수 세조, 물수 세조, 뜰부 다시환. 그 다음 빠질 몰자입니다. 물에 있는 새니까 물새겠죠. 물에 있는 새가 뜰부 떴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그 오리 같은 거 물 위에서 있는 새들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보면서 물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시로 쓰고요. 그 다음 산은 단부연입니다. 산, 매산, 구름은, 그러면 산에 있는 구름은 끈을 딴 다시부 이을연. 산에 있는 구름이 흩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가, 구름이라는 모양이 뭐 흩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모양이 있죠.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하늘 보고 있으면 정말 구름 모양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구름 모양이 흩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산 위에 있는 구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걸 글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한시가 보이시지요? 두자, 세자 보십니다. 새가 연못가에 나무에서 자고 있는데 중이 달 아래 문을 두드리더라. 새가 물새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하더라. 대꾸가 꼭 맞습니다. 산 구름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하더라. 정확히 대꾸를 마치는 시입니다. 구조만 알면 한시는 정말 쉬워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도천입니다. 뚜를 천, 파저월, 선압, 수중천, 세사금삼척. 생애 주 1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노도 뚜를천 물결파 밑저 달월입니다. 노가 물결 밑에 있는 달을 뭐 하고 있어요? 뚫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노가 바닷물 물결 밑에 있는 달을 뚫어요. 어떤 형상인지 알겠죠? 이건 분명히 밤에 타는 뱃놀이에요. 강에 달이 떠 있는데 배를 쳤습니다. 노를 쳤는데 강에 떠 있는 그 달을
노가 이렇게 하면 달을 뚫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를 젓는 노는 파도 아래 달을 뚫으면서 가겠죠. 밤에 뱃놀이 하면 분명히 그러겠죠. 자, 그 다음 한자 보면 선압 수중천입니다. 배선, 누르랍, 물쓱, 가운데증, 하늘천입니다. 그러면 배는 눌러요. 뭐를 눌러요? 물 속에 있는 하늘을 눌러요. 이것도 똑같죠. 지금 대꾸로 아까 노는 달을 뚫었고 이제 좀 더 크게 배는 하늘이 이 바다에 비치는데 배가 떠가면 이 하늘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고 걔를 누른다고 보는 거죠. 물 위에 뜬 배는 물속에 하늘을 누른다. 저는 이 한시를 이 방금 보면서 옛날 자연은 정말 깨끗하고 너무너무너무 깨끗해서 달도 잘 보이고 물속도 다 보이고 물빛도 파래서 하늘빛도 그대로 반사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너무 오염이 돼서 그 달빛이 과연 보일까? 하늘에서 달 보기도 힘든데 강빛에 비치는 달을 볼까 싶고요. 점점 이런 시를 감상하려면 그런 자연을 봐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이 훼손돼서 과연 이 시를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참 앞서게 돼요.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 이런 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시도 한번 볼까요? 세사 금 삼척입니다. 세상일 검은고 삼척에 맡겨요. 검은고가 이제 길이가 한 3척 정도 된다고 보고 세상일 검은고 석자로 한다라는 표현처럼 세상일 검은고 연주하면서 잊어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마지막 보시면 생애 주일배입니다. 날생 우리가 생애 물가에 나의 삶을 술주 한일 잠배입니다. 술 한 잔에 뭐 해버려요? 잊어보죠. 술 왜 드시지 왜 드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근심 걱정 사라지기 위해서 먹죠. 술 한 잔 먹고 있기도 하고 술 한 잔 먹고 기뻐하기도 하고 해서 인생은 술 한 잔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두 자씩 짝꿍인 시예요. 노가 뚫다 배가 누르다 그 다음 물결 아래에 있는 달을 물 아래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보시면 좋고 세상사 검은 거로 날려버리고 생애 술 한 잔으로 잊어보자 라고 해서 정확히 대꾸가 되는 시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는 추구시는 서정, 강상월, 동각, 설중매 두 자씩 보니까 서정, 동각의 강상월, 설중매 이렇게 보는 거죠. 독서 위기인, 불학 작농부, 불학 장농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선역서, 정자정, 강강, 윗상, 달월입니다. 서쪽 정자에 강, 위, 상이니까 강 위에 달이 있다. 서쪽 정자, 그쪽에 서쪽 정자 쪽에 있는 강 위에 달이 떠 있다.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동각 설중매입니다. 동략동 집각 동쪽에 있는 누각에는 설중매가 있다. 눈설 가운데증 매화가 눈꽃 속에서 피어 있다는 거죠. 동쪽 정각들의 설중매가 있네. 자, 그 다음 볼까요? 독서 귀인입니다. 독서 책을 읽으면 귀한 사람이 되고 여기선 될 위로 보죠. 이거는 될 위, 할 위, 위할 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되다 이렇게 보아야 해석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책을 읽으면 귀한 사람이 된다. 이 책을 읽는다는 거 옛 선현들도 중시하고 지금도 중시하고 미래도 중시할 텐데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죠. 시각적인 거에 다 매료되어서 영상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책을 보지 않는데 정말 책에는 귀한 것들이 많죠. 그 책에 귀한 것들을 알아야 귀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은 정말 읽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면 불학작농부입니다. 참 농부한테 미안한 글귀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신분을 나눠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양반보다 미치니까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하시고 보십시오. 저희 부모님도 농부이십니다.
배우지 않으면 농부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농부를 좀 비유법처럼 아래에 있는 천한 사람 취급을 해서 쓴 글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시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딱 지칭하면 안 되죠. 배우지 않으면 높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또 정하는 건 아니지만 배워야 사람들이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생이 지지자는 없지요. 다 고니 지지자나 학이 지지자죠. 열심히 배우거나 공부하게 연구해야 되는 게 진짜 학자의 태도인데요. 배우지 않으면 농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벼슬자리 하나 못하고 농사 짓다가 그냥 끝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니라고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잘못된 비유법으로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공부 안 하면 저래. 뭐 오빠처럼 될 거야. 언니처럼 될 거야. 너 동생처럼 될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두 명을 다 사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경우죠.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배우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 이 정도로만 하도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쪽 정자에 강 위에 달이 떠 있고 동쪽 누각에 설중매가 펴 있고 책을 읽어야 귀한 사람 된다. 안 배우면 농부밖에 덜 되냐. 농사 짓고 사는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독서하고 공부하라는 권장하는 그런 시 구절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석화추야우입니다. 천천히 석화추야우고요. 병주 원춘앵입니다. 그 다음 오야 등전주 6월 정하추 이렇게 하는 두자 세자 보면 쉬워요. 자 볼게요. 악길석 꽃화 근심수 밤야 비유입니다. 참 멋진 시인데요. 꽃을 아끼는 사람은 어젯밤에 내린 비가 참 원망스럽고 근심스러운 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꽃을 아끼는 사람, 내일도 또 봐야 되는데, 밤새 저 비가 꽃을 어떻게 할 거니까요? 다 떨어뜨려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꽃을 아끼는 마음은 어젯밤 비를 참 원망하고 있다.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듣고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병주 원춘앵입니다. 술병이 났습니다. 병병 술주 술병에 걸렸는데 뭐가 더 원망스럽냐면 봄 깨꼬리 소리가 원망스럽습니다. 자, 술 먹고 허송세월 다 보냈는데 또 봄이 왔다고 깨꼬리가 옵니다. 나 1년 내내 겨울 내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봄이 또 왔습니다. 세월만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삶이 무의미합니까? 그래서 술병이 났는데 봄개꼬리 소리가 참 원망스럽죠. 해놓은 것 없이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오야 등전주입니다. 밤을 5개로 나눠서 오야에도 긴긴 밤이라도 등잔불 앞은 낮과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야근하는 거예요. 밤을 새는 게인데 오야는 한 새벽 3시에서 5시를 표현합니다. 보통 밤을 5개로 나누는데요.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7시에서 9시를 하나, 일야라고 하고 9시에서 11시가 이야. 그 다음 보통 우리가 1경, 2경, 3경 이렇게 하는 여기 야로 표현했으니까 11시에서 1시가 최고의 밤인 3야, 3경입니다. 그 다음 1시부터 3시가 4야, 3시부터 5시가 5야 이렇게 지나면 아침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새벽 3시에서 5시까지니까 나를 꼬박 샌 거죠. 그런데 등잔불을 켰으니까 대낮처럼 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6월 정하추입니다. 6월이지만 정자 아래는 가을이다. 이 말은 뭐예요? 6월인데 더운데 정자 아래는 아주 시원하구나. 햇볕이 쨍쨍 뜨는 올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도 그늘은 살만했지요. 그래서 정자 밑은 가을처럼 서늘서늘 그늘 있고 바람 불면 시원하죠. 거기에서 또 수박 먹고
낮잠도 자고 장기도 두고 책도 읽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6월이지만 정자 아래 시원한 모습을 표현한 시입니다. 한시 보면 어떤 막 배경, 그림, 옛날 이런 거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면 감상 잘 하신 건데요. 추구시는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꽃을 아끼는 마음 어젯밤 비가 참 원망스럽고 술병에 걸려 봄 꾀꼬리 소리에 참 원망스럽다. 한밤 긴긴 밤이라도 등잔불 앞에 있다면 낮이요. 6월이어도 정자 아래는 가을이다 해서 대꾸들이 정확히 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추구는 이렇게 시공부의 기초가 되는 시들이고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반복해서 보시면 시 짓는 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오늘 14번째 추구 글 보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추구시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